여러분, 2026년 동북아시아의 가장 복잡한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나라 정상이 꺼내든 카드가 무려 15세기에 그려진 낡은 종이 그림 한 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아마 대부분 처음엔 안 믿으시겠죠? 약간 너무 영화 같은 설정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보통 국가 간의 중대한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뭐랄까 화려한 현대식 고층 빌딩이나 삼엄한 경비가 막 펼쳐진 벙커 같은 곳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넥타이 꽉 매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테이블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마주 앉은 곳은 도쿄나 서울의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아, 장소부터가 아주 파격적이었죠. 네, 그 일본의 고도, 옛말 도읍지인 나라의 초여름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지는 언덕 위를 조용히 걷는 사슴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년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숨쉬는 거대한 목조 사찰들. 바람에 살짝 실려오는 향냄새까지 떠오르는 굉장히 고요하고 감각적인 풍경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풍경 속 호텔 창가에 앉아서 한 장의 복제본 그림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역사학자 장도영 교수의 시선을 저희가 오늘 따라가 볼 텐데요. 그 그림이 바로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남긴 신비로운 산수와 몽유도원도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 그 안개 속에 숨겨진 붉은 복숭아꽃 숲.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조합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15세기의 그림 한 점이 도대체 어떻게 2026년 현재 국제정치와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문화의 힘을 해독해보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게 이번 탐구 시간의 핵심 미션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한 가지 선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네, 저희는 최근 나라에서 열린 이 정상회담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외교적 득실을 평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정치적인 찬반을 논하려는 자리가 아니죠. 맞습니다. 오직 제공된 자료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아이디어, 그리고 장 교수님의 철학적 관점만을 편견 없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정치를 넘어선 그 기저의 진짜 이야기들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바로 공간적인 맥락이에요. 왜 하필 나라인가? 이거죠? 그렇죠. 몽유도원도라는 과거의 유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정상회담이 도쿄나 서울이 아니라 왜 나라에서 열렸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타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에 한국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반복된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60년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아주 상징적인 멘트였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막 이견이 생겨서 사이가 멀어졌던 동업자들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 파트너요. 왜 그 파트너들이 다시 미래를 논의하려고 만났는데 뻔한 번듯한 로펌 회의실이 아니라 예전에 처음 회사를 같이 세우고 땀 흘렸던 그 허름한 초창기 창고로 돌아가서 마주 앉은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오, 초창기 창고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진짜 절묘합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나라라는 공간이 가진 역사적 무게감이 딱 그렇거든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교, 그리고 그 복잡한 다층석 탑이나 거대한 목조 분당을 짓는 건축 기술들 있잖아요. 백제의 장인들이 지었다는 그런 건축물들요. 맞습니다. 거기에 한자 문화, 도자기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 고대 국가인 아스카와 나라 시대의 튼튼한 토대가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지역이 고대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이번에 분명히 인정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세팅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장도영 교수의 메모를 좀 인용해보고 싶은데요. 장 교수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는 국경을 이야기하지만 문화는 바다를 건넌다. 정치는 국경을 이야기하지만 문화는 바다를 건넌다.
와, 문장이 진짜 시적이네요. 그죠.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과거의 백제의 장인들, 신라의 학자들, 그리고 거꾸로 대륙의 문화를 배우려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던 일본의 견당사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옛날엔 배 타고 바다 건너는 게 진짜 목숨 거는 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은 국경이라는 선에 갇히지 않고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 역동적인 교류의 역사를 나라라는 공간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짚어주시니까 배경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제 거시적인 무대를 봤으니 회담 둘째 날에 구체적인 핵심 의제, 즉 물건으로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진짜 주인공, 몽유도 원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국가 간에 이런 문화재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뻔하잖아요? 약간 이거 원래 우리 거니까 당장 돌려달라 이러면서 팽팽한 소유권 줄다리기가 되기 마련인데 네네, 누구 창고에 둘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보이는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님, 여기서 몽유도 원도의 기구한 운명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목류도원도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조선의 정신세계와 동아시아 이상향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의 극치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그림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과거 일본 도쿄의 한 미술상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 미술상 창고예요? 한반도에서 그려진 명작이 어쩌다 일본 창고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갈등의 불씨가 되기 충분한 사연을 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장 교수는 여기서 시각의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문화유산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기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의 기억이요.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현실적인 합의로 이어지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진정한 성과가 바로 그 소유권 갈등을 넘어서 공동보존과 공동연구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있어요. 양국이 6가지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청소년 역사 교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공동 전시회, 불교 유산 연구, 전통 건축 보존 기술 협력, 그리고 전문가 교류 확대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와, 항목이 꽤 많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요. 그게 물리적인 그림 실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실물은 하나니까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죠. 하지만 초고의 상도로 스캔하고 유산에 얽힌 연구자료를 디지털로 완벽하게 묶어서 양국 학자와 대중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요. 아, 실물이라는 껍데기의 독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식과 데이터의 주권을 완벽하게 나누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공동전시회나 전문가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외교적 사진 촬영용 제스처가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과 기억을 매개로 양국의 실무자와 전문가, 미래 세대들이 끊임없이 엮이게 만드는 장치예요. 과거를 공유함으로써 미래를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거죠. 와, 몽유도안도라는 그림 하나가 미래 세대를 묶는 다리가 된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오, 어떤 인물이 드셨나요? 아니, 이렇게 공동 연구도 하고 서로 좋게 좋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잦은 충돌을 겪었던 걸까요? 진짜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왜 가장 많이 싸우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 그게 참 뼈아픈 현실이죠. 학술적으로는 흔히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현상과 닿아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람이나 국가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타인보다 자신과 매우 비슷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대상에게 더 큰 반발심과 경쟁심을 느낀다는 개념이에요. 아, 완전 공감돼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저 멀리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이 밥을 어떻게 먹든 별로 화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냥 쟤네는 저렇게 먹는구나 하고 넘기죠. 맞아요. 근데 막 가까운 이웃 국가랑은 배추 절이는 방식이나 전통 옷의 깃 모양 하나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막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구군을 건 자존심 대결을 펼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무 닮아 있어서 그 작은 차이를 못 견디는 거죠. 장 교수 역시 밤에 고요한 목조 사찰을 걸으면서 녹음기에 이런 철학적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동아시아는 서로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충돌했고 또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와,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다시 만난다. 아까 그 나라의 건축물 이야기부터 쫙 이어지는 맥락이네요. 네, 장 교수는 그래서 문화교류의 진짜 목적을 다시 짚습니다. 문화교류란 상대를 나와 똑같이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차이를 이해하면서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를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는 연습이죠. 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그리고 양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몽유도원도의 진짜 은유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몽유도원도라는 이름 자체가 꿈속에서 논일던 복숭아꽃 만발한 이상향, 무릉도원을 그렸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전문가님, 그 몽유도원도 속의 무릉도원은 사실 현실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걸어가도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죠. 저는 국제정치나 외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화해, 막 갈등이 단 1%도 없는 완벽한 이웃국가라는 건 현실 정치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상향을 향해 계속 걸어간다는 점,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번 회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양국은 또 다른 문제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어요. 이게 화해의 완벽한 종착점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죠. 하지만 갈등의 책임을 묻고 뺏어오는 대신 문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60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을 함께 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문화란 건 단순히 박물관에 있는 낡은 물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인 따짐보다는 문화를 나눴던 기억이 화해의 첫걸음을 떼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맞습니다. 정치적 조약은 상황에 따라 흔들려도 문화를 통한 공감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삶 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랑 막 크게 싸웠을 때 너는 이게 틀렸고 나는 이게 맞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기적처럼 화해한 적 있으신가요? 하하,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더 싸움만 커지죠. 네, 맞아요. 오히려 우연히 같이 듣던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옛날에 같이 먹었던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한 번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녹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다리가 생겼던 경험 분명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겠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시적인 역사나 국제정치도 결국 인간 본연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법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일본의 고도, 나라의 전역 풍경부터 15세기의 그림 한 점, 그리고 2026년에 첨예한 외교 현장까지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벌써 이번 탐구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왔네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긴 여운에 남길 만한 질문 하나를 투척하면서 끝맺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속의 이상향이 현실에 없더라도 우리가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자체가 문화의 힘이라면 말이죠. 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만의 몽유도원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백 년 뒤 미래의 리더들이 오늘날 우리의 뼈아픈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들여다볼 우리 세대만의 문화적 다리는 무엇이 될까요? 아, 정말 묵직하고도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오늘 밤엔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그 문화적 다리를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